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9일 오늘 또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 시장 사실 주말 동안에 완전히 이제 바이든의 승리로 거의 확정 지어지다시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관 종목들 중에서 뭐 그동안 소외받고 내지는 특히 에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들이 초강력한 그런 모습을 더더욱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타는 그런 종목들, 남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특징적으로 조선주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들까지도 하나그룹들 이런 것들 좋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온 그런 하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좀 더 오르고 덜 올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승이 생각보다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어느새 3개월간의 그 횡보 국면의 고점까지 와서 장중에는 여기를 넘겨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에서 코땡땡이 이후 지금 고점을 또 한번 갱신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잠깐이나마 나온 거예요. 그죠? 잠깐이나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점도 정확하게 지켜내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고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뭐 트럼프가 어쩐다 저쩐다 지금 불복을 해서 뭐 가네, 장기적으로 가네 어쩌네 그러면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들이 아직은 상존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고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약간 언제까지 시간이 조금 끌려진다거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영상에 오늘 오전까지는 자금 이동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주말 동안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출발해도 우리는 콜 가지고 매매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5년물 국채 발행이 있는 날이었어요. 5년물 국채 발행이 있는 날이었고요. 2조 4천억이었습니다. 규모가 컸죠. 그리고 또 통한채 1년물이나 91년물이 각각 7천억씩, 역시도 1조 4천억에 입찰이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강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 그쵸? 여기 보시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마음 편히 콜로 먹을 수 있었지만 내일 없습니다. 네, 수요일도 없습니다. 목요일 날은 바이백이 1조 5천억짜리 바이백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국고채 교환 30년물 3천억인데 요건 약간 좀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그래서 목요일에 그 바이백 말고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서 뭔가가 안심하고, 자, 하루 전날에 말씀을 드리는 기준에서요. 실시간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마켓 파워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켓 파워를 통해서 상방이다 하방이다, 좀 더 상승하겠구나, 좀 더 못 올라가겠구나,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는 우리가 파악이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하루 전날 말씀을 드릴 때 기가 막히게 맞출 때가 많죠. 근데 그게 뭐냐면 확률이 높을 때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죠? 알고 보면 제가 늘 내일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될 거예요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을 때, 거의 확신이 있을 때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더라 하는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전 뭐 TV 나오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어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그런 자존심 따위는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한다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배팅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늘 매매하는 게 문제예요. 알고 보면 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늘 어떻게든 악착같이 수익을 내보겠답시고 무턱대고 덤비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방향이 안 보이는데 때려 맞춰 갖고 가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매우 어두운 밤,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한쪽에 절벽이 있는 길을 차를 끌고 가는데 라이트가 고장이 났네? 안 보여. 눈앞이 안 보여. 근데 차를 계속 운전을 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멈춰 서야죠. 라이트를 고치든지 해가 떠서 밝아지든지.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위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어쨌든 전 고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 코를 크게 뭔가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언제라도 꼬꾸라져도 이상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로 이만큼 올라온 거고, 그만큼 6거래일 만에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박스권이 3개월 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저항대가 만만치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뚫고 안착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왔으니까 지난번에 사실 요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요 자리 꼬꾸라지고, 가지도 못하고 꼬꾸라지고,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질 거냐? 몰라요. 원체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그 움직임이고, 지난번 여기서 올라온 상태에서 오면 미쳤네 하고 여기 더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충분히 쉴 만큼 쉬었거든요. 충분히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더 이상 쉬지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이상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푸시라는 종목을 베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향이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확실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리, 그런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점점점 이제 여기서 미 대선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내지는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에서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취해져 오던 정책의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있겠죠, 그죠? 뭐 대북에 대한 정책도 생각을 우리가 뭐 트럼프식이 있을 거고 바이든식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과 뭐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웠던 걸 풀어내는 것들은 있을 거고, 또 꼬이거나 혹은 좀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코땡땡이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부분들, 최근 다시 뭐 할로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시 이제 코땡땡이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영업자들로부터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서비스 업종, 특히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그러면서 건설 투자나 이런 쪽들도 상당히 부진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을 합니다.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들은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 일본도 지금 제3차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럽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쪽, 일본에서도 다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늘 그거는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꼬꾸라지는 않겠지만 염두는 좀 해두는 사항들로 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 트럼프의 불복 소송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그 포인트들을 보고,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돼야 돼요.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이거 그냥 뚫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 하듯이 올라간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되면 또 오락가락 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올라온 상태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여기서는 지지부진하게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또다시 매우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어느새 1114원까지 내려와서 1113원대, 1112원대까지도 살짝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코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물 경기적인 부분, 특히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국가이고 지금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군에서 이런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급격한 원화 강세를 이겨내지 못하거나
이익적인 부분도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원화 강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보시다시피 너무 빠른 속도로 가버리면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특히. 그래서 한번 빠질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좋지 않은, 특히 지난번 부분이 나왔던 요런 식의 더 하락이 더 크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은 어쨌든 미국 시장, 오늘도 뭐 선물 강세 부분들 나타내고 있고,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금융 시장 자체에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또 되고 부양책 내놓고 통화정책 어떻게 하고 하면서 달러를 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달러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달러의 가치가 너무 흔들려 버리면 그것도 이제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모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국들이 자기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막 좀 미쳤네 소리가 좀 나올 정도로 너무 강세를 가고 있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든 뭐든 지금 다 자기네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이나 상황들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실물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이익을 높여낸다거나 풀어내고 수출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어째 수출 국가니까 이런 상황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세로 가버리면은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도 상당히 잘 상승을 하다가 유로화가 지금 유럽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있어 라는 어떤 평가를 받거나, 뭐 이제 나가르드 총재가 당선 저쪽에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 되면서부터 뭔가 좀 그래요. 독일 지수도 보면 지금 여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유럽 시장도 특히 여기서 이렇게 6월달 초반까지 급격한 상승, 그 다음 그 이후로도 한번 상승을 여기까지 했어.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찌글찌글 하잖아요. 환율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다음 타깃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괜한 우려감, 너무 걱정이 많죠.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일 수 있고, 신중론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 어떤 게 우리에게 악재가 될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너무 빠른 생각일 수 있어요. 늘 저는 먼저 생각을 하죠. 항상 그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대비도 좀 빠른 편이고요. 수익을 조금 덜 먹을지언정 당한 적은 없어요. 시장 폭락했다고 거기에다가 당한 적은 없죠. 그런데 그게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누가 결국에 살아남을 건가? 먹을 때 잘 먹고, 먹을 때는 크게 먹었는데 깨질 때 다 깨져버리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안도의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지금 신용 비중이 16조 원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염두를 하실 때 가급적 이제 종목을 압축해야겠죠. 어쨌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결국에 갈 수 있는 건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이든 어쩌고 해서 빠졌을 때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이쪽이 간다. 잠깐이지. 오히려 그래서 흔들어서 빠지면 좋지 않냐라는 얘기도 드렸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태웅이나 이런 풍력주들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어쨌든 흐름 좋습니다. 다시 결국 가잖아요. 코로나 코땡땡이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자라는 부분들로 말씀 좀 드려보고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버려가지고 이미 여기서 좀 뭔가가
강력하게 조언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여기까지 와버린 상태. 이제 좀 변화가 생기면 어쨌든 눌러주면 콜을 좀 매수하거나 주식 매수 쪽으로 더 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섣불리 물량을 어느 한쪽으로 실어서 비중을 맞추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위주의 단타 위주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좀 제 실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환율이 너무 급격합니다. 그거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오늘 밤 미국이 지금 상태만 같으면 미국 정도는 다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말자. 그냥 결국엔 미국도 우리가 지금 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의 신고가를 일단 넘긴 거잖아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장중이지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여긴 넘어갈 수 있겠지 정도 생각하고 이제 같이 균형 있게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진폭을 계산하면서 미국이 이 정도 오르면 우리는 얼만큼, 미국 이 정도 빠지면 우리는 얼만큼,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실질적인 그런 조언이 못 돼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의 죄송스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내일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실질적인 그런 조언이 못 돼드리는 것 같아서